올드스쿨 바디빌딩 47번째 시간. IFBB 프로모델하는 정상에서 흔치 않은 180cm라는 장신으로 꾸준히 3, 4위권을 유지하여 많은 팬들에게 더 빅배드 울프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레전드가 된 남자. 오늘 영상은 데니스 울프의 가슴 훈련 분석 영상이다. 이 영상 구독자들의 3대 500 기록을 도와줄 피트니스 브랜드 원RM과 함께합니다. 훈련의 포문을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인클라인 프레스로 시작하는 울프. 바벨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장성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가동을 소화하기 위해선 상체에서 다양한 모양이 합쳐져 만들어진 고관절과 발목 관절의 역할을 하는 견쇄, 견육, 흉쇄관절, 그리고 손목 관절이 관건인데, 두 관절의 조화로움은 마치 스쿼트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앉은 상태에서의 보여지는 고관절의 힌지와 발바닥의 접지와 유사하여 쇄골에서부터 열리는 모습과 함께 그에 맞춰 손바닥이 바벨에 충분히 접지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시작점을 체크하였다면 도착점을 체크하여 그 구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야 하는데, 인클라인 프레스의 경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가슴의 상부를 타겟하여 진행하기에 무게를 수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위치에 극하근과 견갑하근의 조율로서 내회전 이후 외회전을 하는 것을 보여주며 도착지를 찾고, 도착지에서부터 상완골의 길이에 따른 움직임으로 하여 최대 신장과 수축을 이뤄내는 것이 보통이다. 허나 수직 저항을 요하는 스미스 머신의 경우 최대 수축을 이뤄내는 데에 동선이 끊기므로 위치를 상단 혹은 울프와 같이 하단 구간만을 나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바닥을 보자 상당히 틀어짐 없이 반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바벨을 잡을 때 있어 손목 내전과 같이 요골편 현상이 보이거나 지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 모습에 비해 다른 바디빌더들과 같이 울프 또한 상당히 곧게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명 면적의 증가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션을 이뤄낼 수 있으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손바닥은 발바닥과 마찬가지로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곡선은 마치 엠보싱이나 에어백과 같은 역할처럼 여러 상황에서 움직이더라도 본질적인 곡선이 유지되며 손목의 부상을 막아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다. 그렇기에 어느 하나 치우쳐진 모습, 마치 평발과 같은 모습은 어느 하나의 움직임에서만 활용될 수 있기에 되도록 곧게 하기를 추천하며, 이러한 곧은 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엄지와 검지 사이의 무지내전근을 먼저 인식하고 인지하여 바벨로 눌러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상당히 곧게 유지되면서도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플랫벤치에서 덤벨 프레스를 진행한다. 훈련을 하는 모습에서 깔끔한 움직임에 비해 목의 움직임이 도드라지게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울프의 은퇴 원인 역시 유추해 볼 수 있다. 과거 인터뷰에서 엄청난 체중과 근육량을 가진 채 프로보 훈련 이후 경추 3번부터 6번이 망가지며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훈련 그리고 후면 포징에서 알 수 있듯 견갑 포지션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견갑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골반과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척추를 중심으로 하여 비대칭이 일어난 좌우의 견갑, 그리고 상갑과 하갑 어느 한 축으로 몰려있는 상황은 우리가 아는 천장관절에 따른 척추 손상처럼 경추를 압박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면서 마치 공중에 몸이 매달려 떠있는 불안한 발과 같은 상태이기에 어깨의 부상도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부상을 가지게 된다면 신경줄기에도 압박을 가하기에 관절을 기점으로 적합하게 나누어진 신경기뢰를 경추 부근에서 그 파트가 협력해주지 못해 목이 딸려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젠틀하게 신경가동수를 워밍업으로 하여 목을 편하게 해주는 행위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관절과 근육의 가동 그리고 스트레칭을 위해 쇄골을 기점으로 하여 목과 가슴 등의 충분한 스트레치와 함께 상완 돌리기나 결속 실현, 와이레이즈 등을 길이 장력을 체크하여 고립을 이뤄내어 정확한 타겟팅으로 훈련마다 소소하게 추가해주기를 추천한다. 이 외에도 나타나는 이유로는 네거티브 개념에 과하게 몰두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동을 너무려 하는 행위에서도 보이며, 특히 푸시업에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한다. 네거티브는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막연히 느리게 내리는 것이 아닌 진행할 수 있는 길이에서 장력이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는 행위이다.
그렇게 손의 경우 항시 어깨축에서부터 밀어내고 있으면서 그 외의 관절들을 움직임으로써 근육이 스트레칭되며 훈련이 되는 것인데, 활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보상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기에 초보자들의 경우 무조건적인 최대 신장과 수축을 이뤄내려 하기보다 먼저 텐션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홀드 연습을 가볍게 진행해 보는 것도 좋다. 움직임은 개인적으로 티칭 시 덤벨을 쥔 손 혹은 손가락을 극하근과 소원근 기점에서부터 최대한 밀어내고 있는 상태에서 팔의 관절을 잡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이때 손과 견갑 사이에 느껴지는 텐션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티칭한다. 또한 덤벨을 쥐고 있는 울프의 손은 이때에도 상당히 반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무지내전근의 활용이 보여지며, 클래식 피직 선수 라몬과 우루스 그리고 범스테드 합동훈련에서 라몬의 경우 특히 이러한 유연함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행히도 강한 전완근을 가지고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이러한 한 방향에 치우쳐진 모습은 강한 신장에만 포커싱이 돼 있어 따라할 경우 축과 축을 잡아두어 상완의 길이와 근육의 결에 따라 외전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지언정 수축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고로 이러한 방식은 흉근이 좁은 이에게만 추천하는 바이다. 이와 반대로 하는 움직임은 쇼레이의 가슴 훈련에서 보여지기도 하였었다. 플랫 덤벨 프레스 이후 플라이로 전환한 울프, 상완의 외전과 내전의 움직임과 함께 수직으로 진행하는 프레스에서 수직의 형태를 제외하여 보여지는 플라이는 프레스의 부분 집합이다. 이는 마치 스쿼트과 레그 프레스와의 관계와도 비슷하다. 훈련에서 가장 도드라진 것은 먼저 아쉽게도 목인데, 이런 움직임은 자신의 허용 가동성을 넘어 움직임에 목이 딸려가는 모습이며, 초보자들의 경우 중심을 잡을 수 없어 훈련의 실패뿐 아닌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목의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는 선까지만 훈련하며 쇄골을 기점으로 겉으로 체크할 수 있는 후면 삼각근과 대원근 혹은 소원근 사이를 기점으로 향하여 진행하고, 이때 만일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면 상완을 회전하는 연습과 함께 척추의 좋은 곡선을 이뤄내기 위해 벤치 딥스와 슈러그를 훈련 개념이 아닌 척추 포지션을 세팅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생각과 함께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두 번째로는 그의 손이다. 플라이로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극하근 위에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바라보게 하며 수직 방향을 잃지 않게 할 경우 덤벨을 가슴 안쪽으로 모으는 등의 과한 움직임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매끄러운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케이블로 훈련의 마무리를 짓는다. 이때 흔히 발생하는 어깨측 통증은 상완을 따라 움직여지는 견갑을 과하게 제한할 경우 전방을 향해 버리는 상완골두 충돌로 인해 발생되기에, 이러한 부상을 막기 위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처럼 울프와 같이 스트레칭 시 쇄골을 기점으로 하여 앞서 말한 어깨에 축이면서 겉으로 체크할 수 있는 후면 삼각근과 대원근 또는 극하근 사이를 기점으로 맞춰 놓을 경우 원활하게 관절이 가동되며 그에 따라 근육의 활용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훈련에 관한 질문과 영상 제작 후원은 슈퍼땡스를 부탁드리며 올드스쿨 바디빌딩을 조댓구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댓구는 좋아요, 댓글, 구독입니다.